당신 자신을 위한 책에 관한 모든 이야기. 안녕하세요. 책교셀프의 장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 선생입니다. 네, 공 선생님.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입이 파르르 떨리는 동안 제가 치고 나왔어요. 그러게요. 말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어느덧 7월입니다. 7월은 무슨 달이죠? 네? 그게 있어요? 6월에 저한테 질문해서 제가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맞아요. 벌써 7월이네요. 네. 7월은 뭐 제헌절이 있는 달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죠. 뭐죠? 저희 1주년이 되는 달입니다. 진짜 시간 빠릅니다. 아마 이 다음 영상에 저희가 좀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릴 것 같은데 네. 이벤트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저희가 뭐 저번 영상부터 해서 저희 2주 동안 지금 여쭤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뭐 원하시는 이벤트 혹은 뭐 이런 거 하면 저 재밌겠다, 이런 거 하면 즐겁겠다, 아니면은 뭐 우리 장첸하고 공 선생은 어떤 분인가요 하는 궁금점들, 뭐 그런 것들 한번. 보기를 좀 드려보는 게 어때요? 뭐가 보기요?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생각했거든요. 뭐요? 라이브 방송을 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라이브랑 크게 다를 게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라이브 방송을 켜서 근데 그게 컴퓨터가 2대 아닌가? 하나로도 되나? 핸드폰으로 유튜브 라이브 하면 되잖아. 그렇죠. 하고 이제 하나는 또 이렇게 켜놔서 질문 같은 거 들어오면 채팅도 봐야 되고 하니까 장비 기술적인 조금 해결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원하신다면 저희가 해야죠. 또 한번 마련해 볼 맞아요. 것도 되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보기가 있겠네요. 네. 라이브 방송, Q&A, 아니면 저번에 했듯이 책이나 내놔 이 자식들아, 그렇죠. 뭐 이러실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저희는 책 드리는 게 좀 그나마 편하죠. 제일 깔끔하고 맞아요. 의미 있지 편지도 않을까. 좀 써드리니까 맞아요. 간단하게. 저희 자금 상황 봐서 책 원하시면은 저희가 한 5분 드려보는 거 어떨까요? 5분? 네. 좋아요.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도 원하시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 공 선생님께서 네.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에 관한 설명을 좀 해주고 계시고요. 맞아요.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이란 책 참고하시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뭐 해석본 같은 걸 좀 정리해 오셔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네, 1부에서는 결국 그래서 도덕 감정론이 뭐냐라는 네. 이야기 잠깐 했고요. 공감에 대해서 우리가 막 서운함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공감에 의한 것들이다 사실은, 그런 이야기 했었고, 여러분들이 남에게 막 갈기는 비난이나 칭찬 같은 것들도 구조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런 것이다, 뭔가 있다. 뭔가 많은 게 생략됐는데요? 그 거시기가 거시기인가요? 그죠. 오케이. 거식이다. 네. 그러니까 일부를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저희 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1부에서는 네. 저희가 개인의 감정과 양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다면 그것들이 이제 사회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할까라는 맞아요. 걸 이야기하기로 했었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시작해 주시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적인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공감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공감과 이제 공정한 관찰자라는 내 안에 있는 관찰자도 말씀드리고, 네,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해답을 드리려고 2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리는 공감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네. 그 공감은 상대방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어서 네. 항상 나 자기 자신만을 완벽히 이해한다고 해요. 음. 근데 나 자신만을 이해해서 나 자신만을 위한 행동만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공정한 관찰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도덕감정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봤을 때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해볼 때가 있잖아요. 어떤? 우리는 꿈을 쫓아야 하는가 혹은 돈을 쫓아야 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청춘들이 좀 나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혹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때 고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이런 고민 혹 장첸님께서 들으신다면 네. 어떻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누군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네,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네. 딱 물어봅니다. 장첸님, 제가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구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무용을 해보고 싶거든요. 네. 무용을 하면 그 일을 못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근데 뭘 해도 후회는 남겠죠. 그렇죠.
전 그래서 그러면 꿈을 따라가 보는 게 어떻냐. 음. 그리고 이왕이면은 꿈을 따라가다 보면 뒤에 돈이 남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일들을 몇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제 저의 경험에 빗대어서 그런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명확하게 뭘 해라라고 말하기가 애매하네요. 진짜. 맞아요. 근데 네. 이게 사실 진짜 좀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없죠, 스미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명쾌한 대답을 내려주진 않는 게 우리가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누구는 100만 원만 갖고 살 수가 있는데 누가 아이가 있어서 한 300만 원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부의 기준과 내 꿈을 이룬다는 정도에 대한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스미스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생각을 좀 살펴보면은 네네. 아 그럼 뭐가 더 좋겠구나라는 판단을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스미스 같은 경우엔 경제학자라는 이미지가 강하니까 네. 뭔가 돈, 부를 쌓고 뭔가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이미지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스미스는 사후에 이렇게 유명한 것도 있었지만 실제 이렇게 살고 있었을 때도 굉장히 명예 있고 좀 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명예가 좀 있으니까. 그치만 스미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명예나 재산을 추구하는 삶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어허. 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꼭 있는 사람들이 네. 그러지 말라 그러더라. 아, 왜 그럴까? 그런가요? 경험을 해봐서 이거 뭐 가난해도 봤고 부자여도 봤던 내가 봤을 땐 네. 차라리 가난한 게 낫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가? 근데 스미스는 가난한 게 낫다라는 말은 하진 않았어요. 근데 재화를 쫓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강요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재화를 얻게 되면 좋다고 얘기도 했고 스미스는 실제로 최저소득을 보장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가난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을 해서 내 소득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 이상의 부를 탐욕적으로 탐하는 행위를 약간 싫어하는 거였지 경제 활동을 거부하고 가난해도 괜찮다, 돈은 없어도 돼 이런 얘기를 한 극단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과하게 쫓지는 말아라. 맞아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네. 아까가 아니죠. 네. 우리가 지난 1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공정한 관찰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공정한 관찰자한테 인정받고 싶다고 했고. 근데 이건 공정한 관찰자한테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나 스스로한테도 인정받으면 좋지만 너무나도 당연히 타인에게도 인정을 갈구합니다. 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나에게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사랑받길 원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어허.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길 원합니다. 이 사랑이 막 이런 이성적인 사랑을 좀 넘어서서 네. 나를 좋아하고 동경하는 그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나 본 모습을 관찰한 사람들이 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스미스한테 사랑받는다라는 말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어떤 게 중요했냐면 네. 우리의 행동이나 본 모습을 관찰한 사람이 사랑받아 마땅하다고 했을 때 행복하다 했잖아요. 본 모습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사회적인 페르소나 그런 것들이 너 사랑받을 만하다 이게 아니라요. 이 공정한 관찰자를 통해서 내가 행동하고 내가 보여주는 나의 진짜의 모습이 좋았을 때 사람들은 넌 사랑받아 마땅하다 이랬고 그때 난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어렵죠. 그렇죠. 네. 사람이 항상 올곧고 선하고 항상 도덕적이고 지혜로울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만 내가 존경받고 사람들한테 좀 인기가 많아지는 척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입니다. 내가 돈이 정말 많아진다면 사람들은 돈을 많은 누군가를 되게 동경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우린 실제로 부자들을 다 꿰고 있잖아요.
세계 최고 부자들 막 1위, 2위, 3위 막 알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1위가 누군지 몰라도 일론 머스크가 얼마를 벌고 워렌 버핏이 어쩌고 이 정도는 알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뭘 했는데요. 알고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을 했겠지만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관심은 없어요. 그냥 돈이 많다는 이유로 선망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들은 재화를 쌓음으로써 네. 혹은 명예를 얻음으로써 존중받는다고 착각을 해요. 사랑받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부를 쫓는다고 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부를 어느 정도 쌓을 수는 있지만 네. 정말 진짜 엄청난 부를 쌓은 사람들 중 소수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탐욕이나 혹은 남들한테 폐를 끼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스미스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재화를 쫓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계하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정말 옳은 일을 해서 돈을 쌓았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미스 입장에선 돈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 우연히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가 명예가 있었고 재산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네. 그것을 내가 이룬 것, 성과라고 본다기보다 내가 무언가를 꾸준히 나의 공정한 관찰자와 무언가 도덕적인 선택을 해갔을 때 우연히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좀 더 고차원적인 가치를 쫓았을 때 얻어지는 하나의 부산물 같은 느낌으로 바라봐라.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너무나도 편하게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원하기 때문에 네. 그 행동 목표 중에 하나가 돈만 쌓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잉태되고 나서 그것들이 더 가속화됐는데 이것들을 스미스가 알지는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좀 표현이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타인의 평가에만 일희일비한다고 보고 현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자신의 도덕과 지혜를 쌓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받는 판단을 1심이라고 하고요. 재판할 때 네, 얘기하는 거죠? 재판할 때. 네. 내 안에 있는 공정한 관찰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2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단순히 남들의 평가에만 이게 1심을 딱 거치고 이거 해도 괜찮겠네? 이거 사람들이 좋아하네? 마구잡이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2심, 공정한 관찰자가 이건 안 돼. 이건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1심의 판결만 믿고 따르는 거죠. 반대로 현명한 사람은 2심을 통해서 무언가를 실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어리석거나 현명하거나 하진 않고 우리는 이 1심과 2심 사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네. 그랬을 때 우리는 뭘 지향해야 되냐면 2심의 판결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그래서 이런 돈이나 명예, 권력을 따르는 행위가 이러한 쉬운 유혹에 빠져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쉬우니까 1심 판결만을 기다리고 그냥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스미스는 아까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네. 당연히 경제적인 부는 어느 정도는 필요해. 근데 너는 빚은 지지 말아야 해. 그러면서 너의 공정한 관찰자가 시키는 대로 그 판결에 맞게 너는 꾸준히 지혜와 도덕을 쌓아 나가면 돼. 라고 말할 거예요. 사실 명확한 정답은 아니에요. 아까 그렇죠. 말씀드렸던 예. 것처럼 야, 돈 필요 없으니까 가서 무용해. 이런 것도 아니고 야, 지금 돈 그냥 쌓고 나중에 해. 이런 것도 아닙니다만 그래도 스미스가 갖고 있는 이 재화의 가치 혹은 뭐 돈을 추구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네. 시간이 언제나 좀 걸린다는 얘기가 전제인 거겠죠. 그렇죠. 네. 시간이 뭐 빠르게 이렇게 결정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가 생긴다고 하면 이 부를 과시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도 좀 아까 공감과 연관지어서 본다면 네. 사람들은 작은 기쁨에도 쉽게 공감합니다. 근데 슬픔 같은 경우엔 큰 슬픔이어야지만 공감을 하게 돼요.
이거는 뭐 예로 들으면 그냥 우리 뭐 재밌는 일 있으면은 되게 웃음은 쉽게 전도되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사소한 슬픔, 그냥 막 직장에서 막 혼이 나가지고 막 좀 슬퍼서 이걸 막 주절주절하면 왜 이렇게 징징대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인간들은 기쁨이 작을수록 혹은 슬픔이 클수록 더 빨리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부를 과시하는 행동들은 더 빠르게 전염이 됩니다. 부를 과시한다는 건 되게 기쁜 일인 것 같고 되게 좋아 보이니까 이것들은 되게 감정이 빠르게 전파되는데 네. 가난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그 뭔가 슬픔은 사실 쉽게 전파되지가 않아요. 아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미디어에서 부자인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게 되지만 가난하거나 평범한 사람들을 보면서 무언가 느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드라마나 그런 콘텐츠는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보통 드라마 옛날에 한창 유명했던 게 막 부자인 남자를 가난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도 이 부자의 생활에 사람들이 더 관심이 많고 더 흥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오호. 사랑받는 방법에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사랑해 줄 거예요. 그렇죠. 뭐 장채님이 좋아하는 야구 선수 혹은 뭐 우리가 좋아하는 팝스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사랑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은 그런 것들이 아닌 현명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 있어요. 스미스는 당연히 후자가 되는 것을 충고합니다. 그렇겠죠. 네. 이것도 시간선이 되게 다르네요, 보니까. 시간선? 네. 음. 부자가 되고 유명해진 사람을 좋아하는 건 되게 금방인데 네. 저 사람이 현명하고 도덕적인 사람일까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판단하기도 쉽지가 않고. 맞아요. 우리도 그래서 TV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네. 컨텐츠도 많이 보는데 예전에 엄청 유명했던 스타들 뭐 이런 사람들 가끔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롱런하는 스타들은 언제나 현명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어서 맞아요. 지금까지도 오래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음. 뭐 옛날에도 지금도 많았겠지만 반짝 뜨고 사라지는 사람들은 진짜 시간이 짧잖아요. 되게. 부가 유명해진 지 뭐 1년 만에 나락가는 사람들 뭐 맞아요. 이런 사람들 요즘 많다 보니까 음. 이게 확실히 이게 시간선이 정말 다르다. 그래서 사실 저는 유재석님을 요즘에 되게 자주 봐요. 핑계고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그 핑계고를 통해서 유재석님의 진가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 책과 연관지어서 보면 공감을 잘해요. 이게 진행을 잘한다라는 말은 상대방이 말을 잘 듣고 그 말에서 하고 싶은 말을 내가 공감하고 내가 거기에서 물어보고 싶은 걸 진짜 질문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경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감을 한다는 건데 네. 그 진행을 잘한다는 거에 이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유재석님 그 핑계고도 저희 채널처럼 굉장히 긴 컨텐츠고 네. 편집점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정말 여기 저기 작은 곳에서 하는 말도 캐치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오호.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네. 듣는 사람도 편안하고 참여하는 사람도 편안해서 되게 콘텐츠의 질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는 이렇게 사랑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거나 혹은 현명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또 아까 이분은 어떤 걸 말씀드린다고 했냐면 네. 사회에선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도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네. 근데 사회는 이렇게 허영심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고 봐요. 단순히 모두가 도덕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허영심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사업을 확장을 할 것이고 누군가를 고용을 할 것이고 결국에 그 돈들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가 돌아온다 이렇게 봤던 것이 봤었습니다. 스미스는. 그쵸. 그래서 한 개인의 이기적인 마음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이타심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성하는 요소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네. 제가 세 번째 챕터였고 어떻게 이야.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었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현명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현명해지고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요? 우리? 있습니다. 있죠? 네. 네, 왜 그렇게 없을까요? 해봅시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스미스가 가졌던 질문. 그럼 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또 질문이 있는데요. 아휴, 네. 우리가 1부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스스로를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보시나요? 이타적인 인간이라 보시나요? 전 이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남한테 뭐라 잘 안 하고 조금 내가 손해 보더라도 그냥 그래 이렇게 하고 뭐 누군가 해야 돼? 내가 할게 이러고 그리고 이게 아까 얘기한 나의 본 모습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확고한 신념들이 쌓여서 지금의 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그 신념 가운데 몇 가지가 좀 굉장히 이타적인 그거거든요. 뭐 인사 무조건 잘하기, 그리고 나한테 도움될 것 하나 없는 사람들 열심히 많이 도와주기, 이런 것들을 항상 좀 마음에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타적이다. 제가 좀 공격을 해도 될까요? 들어오셈. 네. 해보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건들이 네. 이게 순수한 선에서 의한 거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했는데 난 뭐 괜찮아라고 하는 게 제가 장채님의 사고 방식을 다 알 수 없지만 네. 중간에 씨발이 항상 들어가거든요. 아니 너무 예상치도 못한 단어가 나왔네. 아 그런가요? 너무 센 단어인가요? 이게 맞는데. 그렇죠. 예.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뭐라고 표현해? 제가 장채님 성대모사를 좀 하진 못하지만 자주 네. 쓰이는 단어를 아는데 네. 이럴 바엔 그냥 내가 하지 뭐. 이 새끼들 뭐 하는 것도 없네. 뭐건 얘네들이 뭘 알겠어. 얘네 약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 아까 뭘 예로 들었냐면, 네. 그러니까 그 세 가지였는데, 네네네. 그 이타심이라고 생각한 그 이유들이 정말 선한 의도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또 얘기해 주셨던 게 뭐냐면 네. 나한테 하등 쓸모없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왜 내가 그렇게까지 표현 안 했어요. 그래요? 도움되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도움되지 않는 사람들은 평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그냥 내 잣대로 평가를 해놓고 네. 나는 그럼에도 이런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근데 네. 지금 일단 하나 변론을 먼저 하자면은 뭐 그냥 진짜 예를 드는 거예요. 네. 길 가다 뭐 리어카 끄신 할머니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을 줄 수가 없어 이게 아니고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친절해야 된다. 왜냐 이 인연이 어떻게 다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 그 얘기는 많이 하셨죠. 예. 네. 그래서 그걸 도움이 안 되는 이라고 표현한 거죠. 왜냐면은 나랑 이렇게 계속 보면서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뭔가를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끝나고 허공으로 흩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에게 도움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래도 돕는 게 내 안에 있는 공정한 관찰자에게 칭찬을 받는 길이다. 그래서 이타적이다. 그래. 그리고 아까 욕하신 거는 네. 네, 의도가 없어요, 저는. 네, 저도 실제로 정말 못 믿어서 못 견디겠어서 그러는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네, 단지 츤데레 기질이 있으니까. 야, 그럴까 나와. 아이씨, 내가 할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표현을 그렇게 한다 뿐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공정한 관찰자. 네. 그리고 아마 이거 저희 1챕터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경우는 약간 기대 심리를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얘가 나한테 고마워하겠지. 근데 뭐 두 번째 챕터에서 질문이었나? 뭐 그런 인정이 없더라도 괜찮으신가요? 저는 서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내가 일방적으로 기대한 거기도 하고 뭐 그런 포지션을 좋아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크게 바라지 않고 뭔가 누군가를 돕고 조금 내가 손해 보는 일이 좀 많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사실 뭐 이건 저희 너무 둘의 개인적인 얘기니까 뭐 술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좋겠지만 제가 굳이 공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릴 것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스미스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네. 인간이 이기적인 이유, 나아가 잔인하기까지 한 이유는 인간은 자기 기만에 빠지기 쉽다고 말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자기 애에 너무 취한 나머지 공정한 관찰자 마저 짓눌러 버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물리학자인 리처드 파인만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첫 번째 원칙은 자기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네. 그런데 애석하게도 자기 자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이다. 쉽죠. 그래서 문제는 어디서 발견하냐면 내 도덕적 결점은 잘 몰라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의 도덕적 결점은 너무 빠르게 파악한다는 게 항상 문제인 거예요. 그렇네요. 이게 근데 내 도덕적 결점을 잘 보지 못한다라는 게 더 중요해요. 다른 사람을 잘 본다라는 것보다 네. 내 결점은 모릅니다. 음. 제가 왜 반문했는지 아시겠어요? 네. 저는 장채님 모릅니다. 사고방식을 몰라요. 실제로 츤데레여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내 사고방식, 내 도덕적 결점인지 아닌지를 인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눌러놨던 도덕적 그 공정한 관찰자를 깨워야 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나한테 좋아 보이는 일이 실제로 당신한테도 좋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야, 이 얘기는 뭐 일부에서나 여기서는 또 나오네요. 또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나한테 좋은 거니까 너한테도 좋은 거야 이런 것들은 보통 부모 자식 간에 되게 많이 일어나죠. 아하, 그렇네요. 부모들은 야채 안 먹는데 야 이거 먹어야 돼. 아. 그래서 제가 이거 좀 걱정돼요. 제가 야채를 안 먹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내 자녀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지? 큰일 근데 났네. 공정한 관찰자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 너도 먹지 마 아. 라고 하거나 나는 안 먹지만 너는 먹어야 한다 해야겠죠? 야. 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나한테 좋은 일은 너한테도 좋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사회가 아니라 생활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단순히 장채님이 좋아하는 정말 명작이라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쓰레기잖아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 오늘 예상치 못한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시네요, 공 선생님. 근데 반대로 제가 너무 좋아하고 즐겨하는 걸 장채님께서 너무 별론데 쓰레기 같은데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나한테 좋은 일이면 너한테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서운해요. 저 서운해요, 막. 그럴 때 있어요. 아, 지금 말고. 그래요? 네, 그럴 때 지금 많아요. 아니죠? 아, 네. 특히 작품 추천할 때. 아, 네. 뭐 내 인생 드라마 몇 개가 있는데 추천했어. 서유기잖아요. 아, 영화. 그건 영화고. 드라마. 네, 드라마든 네. 영화든 뭐가 있어서 추천을 했어. 보지도 않아. 맞아요. 저 안 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뭐 당연히 어차피 뭐 아예 관심사 밖의 영화일 수도 있으니까 안 볼 수도 있겠지. 근데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이런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이 영화의 내용이 뭐 이런 건데 주성 씨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게 진짜 90년대 영화인데도 너무 개쩔고 이렇게 할 말이 막 거의 산더미인데 맞아요. 나만 이런 거 아닌가? 맞아요. 그거는 본인한테만 좋은 거예요. 맞아요. 상대방한테는 전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다크나이트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누군가는 폭력적인 장면 때문에 그 영화를 너무 무서워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적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나한테 좋아 보이는 일이 상대방한테 좋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기괴한 논리입니다.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 이 음식 너무 맛있는데 또 맛있지.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거나 아니면은 야 이거 너무 좋지 않아? 이 음악 너무 좋지 않아? 같이 갈래? 뭐 이랬는데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기이한 논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착각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근데 내가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상대방이 나의 이 사랑스러운 존재에 대한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어떤 반대편에 어떤 데이터를 들어서라도 그것들을 파헤치고 너가 틀렸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야. 거기에선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도 나올 거고 내가 갖고 있는 경험도 나올 건데 사실 그 행동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내가 아무리 정말 위대한 뭐 아인슈타인이든 정말 엄청 위대한 사람들의 철학과 무언가를 가지고 와서 딱 내놔도 이 사람이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속이고 내가 사랑스러운 만큼 상대방도 날 사랑해 주는 게 이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햄릿에도 중요한 대사가 나오는데요. 햄릿이 친구인 호레이쇼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호레이쇼, 천지간에는 자네 철학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많은 것들이 있다네. 어허. 그래서 각자 취향은 이렇게 다 다를 수 있는데 네.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도 좋아하길 바라는 마음, 그것 때문에 사람을 설득하기도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게 스미스 입장이었습니다. 야, 그런데 네. 이러면은 서로 공감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 네. 왜냐하면은 네. 아까 다크나이트 얘기하셨잖아요. 네. 제가 다크나이트를 같이 본 친구가 정확히 그런 얘기를 했거든. 무섭다고? 네, 갑자기 뭐 이렇게 조커 확 나오고 이런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자기 이렇게 못 본 장면이 너무 많다. 나와서 후기를 얘기하는데 그걸 듣자마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아, 아니 그런 거 말고 다른 그 사람들의 심리 변화나 악당과 얘가 이제 그 아무튼 대결을 하면서 펼쳐가는 그런 약간의 머리 싸움 이런 걸 봐야지. 뭐 이게 튀어나왔다가 이러고 있고. 뭐 왜 본 거야? 라는 네. 생각을 그 당시엔 했었는데 네. 마찬가지로 좀 저희 이런 활동을 하면서 아 뭐 그럴 수는 있겠구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하기 이전부터도 아 그래 저 사람한테는 아예 관심 받게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했다고. 근데 그 친구도 똑같이 저한테 뭘 추천을 해요. 막 이거 보면 안 되냐고 이거 보라고 너무 재밌다고. 네. 봤어요. 처음에 이제 재밌게 봤어. 근데 말미에는 도저히 이걸 왜 보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연애 프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물론 그거를 이제 몰입해서 보면서 좀 그 친구가 요구한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반응을 한 건 맞는데 재미는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런 날들과 이런 경우들이 자꾸 상충이 되니까 네. 이러면은 사람이 서로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줄어들지 않나? 줄어들지 않나? 만약에 저 얼마 전에 또 페스티벌 갔다 왔지 않습니까? 뭐 갔다 왔죠? 서울 재즈 페스티벌. 아, 서재페. 네. 저거 가고 싶었는데 저도. 아무튼. 네. 일행들이랑 갔는데 네. 각자 다른 무대에서 다르게 즐기다가 왔단 말이에요. 각자 원하는 뭐 그 가수나 취향이 다르니까. 네. 그런데 재미는 있었어. 재미는 있었는데 이러면 같이 온 이유가 뭐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이러면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는 게 세상에 뭐가 있을까? 그냥 다 혼자 그냥 자기 혼자 사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확 들면서 방금 네. 그런 것에 대해서 공 선생님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그랬을 때 공감을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공감을 받고 싶다라는 말로 들렸어요. 아 그래요? 네. 야 나는 이렇게까지 하고 나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냐는 말로 들렸어요. 제가 여태까지 말했던 공감은 네. 상대방이 다크나이트를 보고 무서워서 못 봤으면 그거 무서웠겠다 하는 게 공감을 말하는 거예요. 우와. 너한테는 그게 무서울 수 있겠다. 오호. 나한테는 무섭지 않았지만 그럼 너는 그게 재미없었겠구나. 그럼 우린 다른 영화를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게 제가 말하는 공감인 거예요. 오. 나는 너 때문에 이것도 봐봤는데 너는 이렇게 하는 거는 기대인 거고. 네. 네, 너 그거 무서웠어? 어디가 무서웠지? 난 이해는 안 가지만 그래도 너가 그렇게 무섭다고 말하니까 그럼 무서웠겠다. 그럼 우린 다른 영화를 보고 그럼 또 다른 영화를 보면서 또 다른 감정을 느낄 거고 그렇게 하다 결국 맞는 영화를 만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행복하게 공감하며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 서재페 같은 경우에서도 네. 사람들한테 이러면 왜 가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냥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페스티벌을 그냥 각자 좋아하는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 간 거지 장채님의 기대처럼 같이 즐기자라는 기대는 없었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랬을 때 그걸 확장 해석해서 그러면 누구랑 페스티벌을 가지가 아니라 그러면 나와 공감대가 맞는 사람과 가면 되겠다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는 페스티벌 가서 같이 어깨동무하고 뛰는 걸 즐긴다? 네. 그럼 그분과 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쟤네들은 왜 저런 생각을 하지라는 거는 공감을 바라는 거고 쟤네들은 저렇구나.
그럼 난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 게 공감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페스티벌 때 느낀 점이 하나가 있던 게 뭐였냐면 네. 각자 좋아하는 무대를 각자가 보고 네. 저도 그래서 처음에 저는 좀 늦게 갔어요. 그래서 앞에 몇 개를 놓쳤는데 네. 뭐 이 친구들이 여기가 괜찮대서 같이 보러 갔어. 원래 다른 건 다 모르거든. 다른 뭐 그날 오는 사람들 아는 사람이 아예 없었어요 거의. 그래요. 네. 갔는데 너무 졸린 거야. 나 혼자 나왔어. 근데 이게 제 상식선에서 원래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네. 같이 왔으면은 뭐 같이 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 너무 막 흩어지는 것보다는 좀 같이 사진도 찍고 이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그냥 가볍게 했었는데 나와서 저 혼자 뭘 딴 걸 보러 갔는데 그게 너무 자유롭고 좋은 거예요. 그런 와중에 처음 딱 모여서 같이 밥 먹고 뭐 맥주 먹고 사진 한번 찍고 또 올 때도 나와서 사진 찍고 이런 순간들이 다 너무 소중했던 거지 나는.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전환점이 됐었어요. 페스티벌은 오히려. 물론 네. 중간에 한 번 의문이 잠깐. 그러니까 얘네가 이럴 거면 나한테 왜 오자 했지 이게 아니고 그렇게 즐기는 방식을 내가 몰랐던 거지.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럼 왜 일행을 만들어서 오는 거지? 라는 의문점이 좀 들었다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즐길 걸 즐기다가 잠깐 만나고 이런 식으로 즐겼는데도 그 소중한 모먼트들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길래 저한테는 꽤나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그게 진짜로. 근데 아까 영화 얘기는 네. 그러면 되는 거였군요. 네. 쉽습니다. 야. 네. 넌 그렇구나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 안 돼요. 안 되죠. 네. 이게 멀리 있는 사람이면 근데 제가 최근에 유퀴즈에서 봤던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이 네. 요즘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같아질 필요가 있다고 해요. 오호. 그게 어떤 말이냐면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가 뭐 깽그랑 터뜨리거나 아니면 뭐 야채를 안 먹으면 혹은 뭐 이렇게 이상한 장난을 하면 그래? 요즘엔 그게 재밌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지. 야 그거 하지 마. 너 먹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항상 이건 안 되고 저건 잘못됐고 이게 항상 이렇게 재단을 하고 그냥 내 기준에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영화를 만약에 같이 봤을 때 네. 다른 의견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그럴 수 있겠다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다 기대에 의한 거죠. 맞아요.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들이 그리고 공 그럴 수 선생님께서 여쭤봐서 제가 하는 모든 대답이 다 기대에 의한 거다. 이거 저희 다른 책에서도 한번 뭐 다뤘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 그 이후로 조금씩 이제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요? 오늘은 좀 심화 시간 같네요. 거기에 대한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하.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했을 때 우리는 사랑받아야 하잖아요, 결국에. 그렇죠. 공정한 관찰자로부터도 인정받아야 하고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 선한 행동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최고의 도덕적이고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하잖아요. 네. 거기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미덕을 갖춰야 하는지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네. 신중, 신중, 정의, 정의, 선행 선행. 입니다. 여기서 신중은 자기 자신을 돌본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오. 나를 돌보면서 내가 해야 할 말 혹은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정의. 정의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들이에요. 아. 네.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내 행동을 하는 것들이고 이 정의를 뛰어넘어서 선행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선한 마음으로 대한다. 그래서 제가 바로 전 챕터에서 물어봤던 게 선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죠? 이것과 연관을 지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물어봤는데 혹시 불쾌했다면 사과합니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좀 갑툭 튀하는 단어들로 당황스럽게 했었는데 너무 아무튼, 저는 반가웠어요.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어서 뭔가 좀 이렇게 이어나간 거라서 그래서 스미스는 이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냐 했을 때 네. 사회는 모든 현상들이 인간의 복잡한 상호관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런 것 또 나오는군요. 보이지 않는 손이. 맞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은 국부론에서 딱 한 번
그리고 도덕감정론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아 진짜요? 네. 막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이렇게 주장한 그 뭐 아니에요. 커다란 이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네. 이것도 보이지 않는 손의 이론이 아니라 네. 그냥 무슨 사례를 설명할 때 네. 그냥 인비저블 핸드가 딱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을 기억하고 있죠. 그러네. 네. 그래서 야. 결국엔 그게 어떻게 쓰인 거냐면 이렇게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네. 질서 정연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개인들의 행동, 그 개인 행동들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밝혀낼 때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쓰여요. 아까 국부론 잠깐 설명할 때 이기적인 개인들이 시장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욕망들을 실천할 때 그 네. 복잡한 상호관계가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국가에 부가 쌓인다고 했잖아요. 네. 도덕감정론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받고자 하는 것과 공정한 관찰자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상호관계를 거쳐서 나타나는 걸 사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강력한 법과 규제보다는 네. 이 사람들이 간단한 선행들을 베푸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도덕책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나 하나쯤이야 하는 행동을 경계해야 한다 했잖아요. 스미스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고 맞다고 느낄 수가 있지만 그죠?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도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면서 항상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아하. 반대로 시스템을 규제하고 법을 만드는 건요. 네. 체스판의 말처럼 사람들도 쉽게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착각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세상은 복잡하기 때문에 이 체스말 하나하나를 쉽게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억지로 애쓰지 말자. 내가 손잡이를 힘껏 돌린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하. 그래서 결국 스미스는 정말 간단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개개인 모두가 선한 행동을 하면 사회는 뭐랄까? 행복? 아무튼 자연스럽게 굴러갈 것이라고 봐요. 더 좋은 방향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뭐 경제에서도 그런 식으로 의도하고 이야기한 거겠지만 뭔가의 자본을 어디다 더 투입한다든지 물론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들은 좀 있겠습니다만 네.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니들이 뭔가를 규제하고 통제하고 조정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맞아요. 뭐 이게 사실 안 된다 된다라는 얘기보다는 네. 그럴 뭐 가능성이 더 높다 혹은 경향이 있다가 더 좋은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흡연 문제가 한참 문제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흡연율이 예전에 그 공공장소에서 피지 말아라, 뭐 PC방에서 당구장에서 피지 말아라 했을 때보다 네. 최근에 더 많이 낮아졌다는 거 아세요? 오히려 네. 그런 거 한참 할 때보다 네. 어째서죠? 이게 뭐 사실 사회는 복잡하니까 뭐 담배 가격 인상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인은 사람들이 많겠지만. 요즘에 느끼는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스스로 담배 피는 게 안 좋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된 것 같아요. 담배 왜 펴? 이게 이미지적으로든 혹은 건강적으로든 혹은 미래적으로든 그냥 안 좋다라는 인식이 생긴 것 같아요. 이게 법적으로 규제했을 때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담배를 피지 말아야겠다고 했을 때 흡연율은 더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예시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영미권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로 구글하다라는 표현 아세요? 구글하다? 구글하다. 뭐죠 그게? 뭐 그 서치해보다라는 뜻으로 아, 구글하다라는 단어 구글을 뭐 I Google you 이런 식으로 너를 구글에 서치해본다 뭐 이런 식으로 동사로 쓰여요. 근데 이것도 어떤 뭐 영어 법 뭐 규제 위원회에서 만든 게 아니라 네. 그냥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구글하다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미스는 사람들이 그냥 선한 행동을 하다가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시작했던 스미스에 대한 오해, 어떻게 보면 이기심을 중요시했던 국부론의 내용을 잘못 아는 사람들이 네. 이기심을 주장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회는 전체적으로 완전 시장주의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것들은 오해라는 겁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네요. 과도한 이기심은 경계했고요. 사람들은 선한 행동을 했을 때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사회가 안정되기를 추구했던 사람이 스미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방법론만을 제창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개인의 약간 더욱더 좀 참여를 요구하는 맞아요. 그런 이야기였겠네요. 경제학에서도 마찬가지였겠고.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고가 이런 식이었던 사람이군요. 네, 이 사고를 갖고 국부론을 쓰신 분이니까 국부론은 이 사고가 아주 잘 녹아져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겠군요. 네. 마지막에 이제 말씀해주신 네. 내가 손잡이를 힘껏 돌린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문이 열리는 건 아니다. 요즘 너무 공감합니다. 저.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 누이닭 할미펍이 요즘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예약이 네. 꽉 차 있어요. 아, 요즘 SNS 되게 많이 보여요. 아, 그래요? 진짜 뭐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고 네. 홍보도 정말 열심히 많이 하고 계시고 네. 뭐 예약이 주말에는 이미 뭐 아침 10시에 마감되는 날도 있다고 이렇게 예약이? 계속 올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런 데 가가지고 힘껏 연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거든. 맞아요. 여러분 예약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바쁘고 인기 있는 식당이 하나 있어요. 네. 인천 연수동에 누이닭 할미펍. 이 누이닭이 뭔 뜻인지 아세요? 누이닭? 아, 저번에 말해줬는데. 그죠. 아, 이게 누나가 약간 한 게 누나는 아니고, 아니에요. 맞아요. 누나가 아니라는 게 그랬던 생각은 있는데. 맞아요. 뭐죠? 누룽지 이불 덮은 닭입니다. 맞아. 여러분 곧 있으면 또 복날 찾아옵니다. 와, 진짜. 시간 빠르죠? 형이랑 복날에 삼계탕 먹은 게 진짜 엊그제 같은. 아, 올해도 먹죠. 네. 네. 여러분 예약 열심히 하셔야 방문할 수 있는 곳 인기 있을 때 한번 가셔야 또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곧 있으면은 가게 확장하신대요. 아, 진짜요? 네, 확장하시게 축하드리네요. 되면은 저희가 또 좋은 소식 한번 전해드리면서 또 말씀드릴 테니까요. 네. 인기 있을 때 지금 한번 또 빨리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1주년 이벤트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가서요? 자리가 없을 걸. 그래요? 민폐지. 우리 둘이 맞아요. 사람들 많은데 2시간 이러고 넘게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누이닭 할미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도덕감정론이란 책은 네. 여기까지 딱 소개해드리면 끝일 것 같아요. 좋네요. 근데 사실 책이 굉장히 어렵고 두꺼워서 이 내용을 뭐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 하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그죠. 우리가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예시로 좀 많이 들면서 네. 최대한 좀 간단하게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적인 개념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너희들 말로는 만족이 안 된다. 맞아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책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니 워낙 뭐 유명하신 책이기도 하고. 분이고 네, 오래되기도 했고. 네, 내용이 또 이 세상 모든 곳에 통용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맞아요. 책 뭐 찾으면 많을 겁니다. 뭐 논문 같은 것도 검색해 보시고 맞아요. 아니면 저희 거 한 2번 3번 돌려 들으시는 것도 아니면 댓글 괜찮겠네요. 남겨주시면 제가 책 다시 한번 읽고 오. 답변 한번 해드릴게요. 아유 좋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애덤 스미스의 네. 도덕 감정론에 관한 내용을 한번 다뤄봤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재밌는 책을 들고 네. 또 이벤트 소식과 함께 음.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요셀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